체벌은 선생님이 학생들 정신 차리라는 교육적 목적. 개뿔.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화풀이 목적이 80%는 된다는 게 당시 우리 생각이었어요. 물론 오로지 교육적 목적으로 회초리 휘두르는 선생님이 없진 않으셨죠. 아니 솔직히 좀 없진 않았을 거라고 믿는 거에 가까웠어요. 어쨌건 선생님이 회초리를 손에 드신 적에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체벌을 당하며 학교 다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체벌은 당연한 거니까 혼나지 않게 조심해야지 정도의 생각만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렇잖아도 학교에 가득 구비되어 있는 회초리들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는데 꼭 거기에 자기만의 회초리를 구해 다니는 선생님들 때문에 더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진짜 학생들을 혼내킬 목적이었다면 학교나 교실에 있는 회초리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선생님들 생각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회초리를 구하려는 선생님들을 보고 있으면 순수히 교육적인 측면만을 생각한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네 선배들이 사용했다던 전설의 회초리들을 물려받기도 했었어서 그냥 회초리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 감는 정도는 그저 기본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갖은 방법으로 개조되어가고 도색되어가는 회초리들도 무서웠지만 완제품들도 그에 못지않게 무서웠어요. 분명 다른 용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 손에 들리면 그건 무조건 회초리의 용도로 쓰였어요. 간혹가다 칠판을 가리키는 지시봉이나 수학 선생님이 줄을 긋는 자대용으로 쓰이는 것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건 그나마 구별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런 회초리들은 우리를 체벌할 때를 제외하곤 순식간에 교탁 위로 사라져버려서 그 원래의 원형을 짐작하기 어렵기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회초리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넌 지금 맞고 싶은 거냐며 소원대로 해줄 테니 나오라고 하시거든요. 선생님 회초리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덜 혼날 정도였어요. 이게 궁금한 이유는 들고 다니는 회초리를 수시로 바꾸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생김새가 깔끔한 것이 어디 길바닥에 버려진 걸 주워온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직접 회초리를 깎고 닦았다기엔 그리 느긋하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도 선생님은 되게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셨어요. 하물며 학생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었고요. 학생들 상대로 수업하랴 교무실에서는 행정 업무도 하시지. 거기에 야자 감독 때문에 퇴근도 빨리 못 하시는 분들이 문제아들 갱생시킨다며 온 힘을 다해서 체벌까지 담당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시간을 더해서 회초리 만들기에 힘쓰기는 힘들겠죠. 물론 강철 체력인 선생님들은 회초리 재료 확보한다고 주말마다 등산을 하신다는 선생님을 본 적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 솔직히 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만 애써 부정했었어요. 물어봐봐야 그렇게 궁금하면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아 보라며 교실 앞으로 불러내서 칠판 짚으라고나 하시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 몸 던져가며 질문을 하는 애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질문을 하기는 했었어요. 마침 선생님도 회초리를 바꾸신 김에 회초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중이었어요. 당시 걔는 반장이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에서 꽤 상위권이었고 수업 시간에는 충실한 모범생이었어요. 이상하게 지각을 자주 해서 거의 매일같이 선생님 회초리를 몸에 달고 다니긴 했지만요. 어쨌거나 당시 분위기는 나름 화기애애했었어요. 그랬으니 걔도 나름 기회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나 완성도 있는 회초리는 어디서 구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히 내 따위가 이게 완성도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디 선생님 물건을 학생 따위가 감히 품평질을 하냐고 하셨어요. 그렇게나 선생님 회초리의 완성도가 궁금하면 내가 직접 확인해보면 된다고 하시며 걔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당시 선생님의 회초리가 좀 애매한 길이긴 했는데 또 선생님이 두 손으로 잡으니까 꼭 그렇게 잡게 생긴 물건인 양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걔가 무슨 잘못을 해서 불려나가거나 한 건 아니어서 5대로 마무리되었는데 걔가 기어이 사족을 덧붙이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라고요. 투덜거리는 말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걔가 말투는 굉장히 공손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선생님도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인터넷에서 샀다 이것들아 하셨어요. 뭔가 어이없기도 하면서 납득이 되는 답변이었어요. 뭐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구매를 하셨겠죠. 하지만 당시엔 인터넷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회초리까지 판매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딴 걸 누가 사겠냐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끌려나갔던 걔가 투덜거리면서도 선생님 회초리를 유심히 바라봤었나 봐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회초리가 일자로 쭉 뻗은 나무 막대인 줄 알았는데 3분의 1 지점에서 나무 결대로 부러진 것 같은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딱 양쪽 옆면 부분만 똑 부러져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유추하기로는 어디 민속촌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곤장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했었어요. 거기서 양쪽으로 퍼지는 부분만 똑 부러지면 지금 선생님 회초리랑 딱 비슷할 거라면서요. 우리가 그런 판매 페이지까지
일일이 검색할 정신도 시간도 없었어서 그나마 그 정도가 제일 근접하게 유추한 거였어요. 그런 곳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드라마 소품용으로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만 하며 지냈었죠. 근데 진실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굳이 곤장이나 회초리 같은 검색어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트에 전통조리기구란에 가니까 딱 선생님 회초리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전통조리기구니까 당연히 회초리는 아니었는데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곤장을 좀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모양새였어요. 진짜 제 친구 말대로 넓어지는 부분을 줄기 부분에 맞춰서 부러뜨리면 딱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회초리가 되기는 하겠더라고요. 원래 용도라면 대형 소태 내용물을 뒤적거리는 용도로 쓰였겠지만 선생님 손에 들렸던 건 그 용도를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선생님 회초리의 원형을 마트에서 발견한 거였지만 다른 곳에 갈 것도 없이 그 코너에서만 얼마든지 회초리로 쓰일 만한 것들이 널렸었어요. 조리기구는 그냥 플라스틱으로나 만들면 될 일이지. 전통조리기구라는 그 명목 하나에 전부 나무로 제작된 것들 뿐이더라고요. 거기에 다들 대용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나같이들 거대했어요. 물론 거기도 국자 같은 애매한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바로 회초리로 쓰일 법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선생님이 그 마트에서 회초리를 구매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생님 회초리랑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쌓여있는 건 확실한 공포였어요. 진짜 거긴 그냥 마트에 와서 골라가면 바로 회초리인 거잖아요. 전 정말 그 꼴을 보고 차라리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의 회초리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이길 빌었어요. 차라리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이면 배송 오는 데까지 시간이라도 걸리겠죠. 요즘 티몬이랑 위메프 같은 곳에서 지급 불능 때문에 물건이 안 온다던데 당시엔 정말 그런 사태가 일어나길 바랬을 정도였어요. 선생님 회초리 봤을 적에 널쩍해지는 부분에 부러진 것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일부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부러뜨렸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다른 반이나 선도부실 같은 곳에서 먼저 빡세게 사용해봤는데 너무 휘두르는 바람에 그 부분이 부러져 나갔다는 게 더 옳은 추측이겠죠. 천천히 음식 휘저으라고 만든 물건을 누군가를 혼내는 것에 사용했으니 조리기구가 부러져 나간 것도 딱히 이상한 일까지는 아닐 거잖아요. 양쪽이 동시에 날아가지는 않았을 테고 선생님도 한쪽만 날아간 회초리를 굳이 들고 다니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균형을 위해 나머지 한쪽을 손수 부러뜨리는 것보다 좀 더 사용하며 그쪽을 파손하려 노력했다는 쪽에 더 의견이 실리긴 하죠. 물론 어째서 부러뜨려 사용하는지는 제 상상이긴 하지만 곤장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회초리를 구매했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위력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회초리를 손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회초리는 굳이 그걸로 혼나지 않더라도 무서워 보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 놓고선 그런 회초리 어디서 구하느냐는 질문에 인터넷에서 산다고 말씀하신 선생님은 어떠신 분인지 가히 짐작이 어려운 분이셨어요. 차라리 안 부러진 회초리 그대로를 쓰셨으면 마음이 좀 놓였을 거예요. 물론 맞는 면적은 더 넓어져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막 한 손으로 휘두르는 느낌의 회초리는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헤드 부분이 두툼해지다 보니 한 손으론 좀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마트에서 실제로 들어보니 남자 선생님들이라면 한 손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한테는 그런 회초리들도 부서질 정도로 막 다룬다는 거잖아요. 그게 회초리이든 학생들이든 말이죠. 그리고 직접 사다가 다듬는 과정도 필요 없이 마트에서 하나 뽑아오면 되잖아요. 그 전에 이미 하나가 작살났으니 다음번엔 여러 개 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다음 선생님 회초리는 평범한 목봉으로 돌아갔지만요. 그 목봉은 우리 학교에선 보급형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었어요. 가볍고 단단해서 안 부러지고 한 손이나 두 손 모두 사용 가능한 길이어서 선생님 재량껏 완급 조절이 가능한 물건이었어요. 그 선생님도 목봉 사용하시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오시더니 결국엔 학교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목봉 회초리로 복귀하신 거죠. 회초리라곤 했지만 실제로 보면 회초리로 불릴만한 귀여운 물건은 아니었어요. 살짝 들어만 봐도 잘못 맞으면 한 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위협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은 자신들만의 회초리를 준비해 다니셨어요. 완급 조절이 가능한 회초리란 말은 잘 다루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아픔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회초리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목봉 회초리라고 안 부러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음 영상에선 다시금 커스텀 회초리 썰이나 풀어볼까 봐요. 진짜 체벌의 진심인 선생님들의 회초리 사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